이번 주 장르가 머니. 장르가 뉴스 이주앤머니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이 곧 폐지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장르가 리얼리티 돈선체커에서는 돈선체커 박소연 기자가 우리가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속 AI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또 발전할지 알려드립니다. 장르가 토론이죠. 생각이 달라에서는요.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국장과 미장 중 어느 쪽이 더 잘 나갈까요? 경제 고수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장르가 뭐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장르는 단 하나. 장르가 머니! 헬로우 머니언즈! 이번 주도 선물 가득 안고 돌아온 장르가 머니 앵커 권혁수입니다. 네, 머니언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르가 머니의 아나운서 김하은입니다. 혁수 앵커, 저희 주려고 선물 준비하신 건가요? 아, 그러고 싶은데요. 예, 물량이 좀 모자라서요. 예. 우리 골드바 기억 나십니까? 맞습니다. 예. 장르가 머니의 특급 재테크 프로젝트 골드바 이벤트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친 김에 이번 주 이벤트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골드바 4주차 이벤트 금요일 오전 10시엔 머니. 장르가 머니! 금요일 오전 10시면 당연히 장르가 머니죠. 네. 참여 방법 정말 쉽습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 빨리빨리 휴대폰 꺼내시고요. 지금 이 장면을 찍으시면 됩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네. 장르가 뭐니 본방 시청 중인 사진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장르가 뭐니 유튜브 채널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당첨자 발표도 오늘 방송 끝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봐 주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돈 되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제 선생님 두 분 소개 올립니다. 진행시켜! 부릉부릉! 박시동 평론가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시동입니다. 네. 그리고 경제 쪽집게 선생님 곽상준 부장님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평론가님, 2주에 돈 되는 정보, 2주엔 머니. 네, 여러분 단통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보조금 주는 걸 제한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통법이 7월 22일 폐지가 됩니다. 그럼 다시 보조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클 것 같은데 어때요? 이번 주 소식 귀가 좀 솔깃해지시나요? 저 안 그래도 네. 이거 보시면 아이고. 네, 박살이 났습니다. 예, 케이스도 다 박살났고요. 네, 저희 아기가 이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휴대전화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사면 왠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휴대폰 구매를 미룰 만큼 좋은 건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단통법이 뭔지, 왜 폐지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예, 단통법 좀 줄임말인데요. 네. 원래 풀 명칭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복잡하죠? 복잡합니다. 네. 네. 2014년에 도입이 됐었던 법률이에요. 네. 공시하는 지원금은 통신사가 정한 지원금이거든요. 요거는 딱 정해놓고 각 판매점마다 자율적으로 추가 지원금들을 막 주긴 했는데 그걸 15%로 제한하는 법률이었어요. 네. 그때는 왜 도입이 됐냐면 소위 말하면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가 너무 심해서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하니까 발품도 많이 팔아야 되고 또 소비자들을 싸게 유혹하기 위해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지원금도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시장 질서가 혼탁해졌다. 이런 이유로 그때 당시에 입법이 된 법률인데요. 취지는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왜 폐지를 하는 거죠? 단통법을 시행할 때 명분은 이거였어요. 누구만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게 아니라 골고루 싸게 만들자라는 게 명분이었어요. 근데 막상 단통법을 시행하고 나서 보니까 골고루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골고루 비싸게 사게 됐어요. 단말기 구매 비용을 보잖아요. 2013년에는 8,172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는 35,223원을 기록하면서 급증을 했어요. 그래서 2013년과 2022년을 비교하잖아요. 무려 3배 이상 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3배 이상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단통법 시행하고 나서 통신사라든지 제조사 간의 마케팅 경쟁이 상당히 위축이 됐어요. 결국에는 보조금이 축소되고 소비자분들의 혜택은 줄게 됐습니다.
유통시장의 유연성도 좀 저하됐고요. 시장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한계로서 이게 단통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2024년 12월에 정확히 국회를 통과해서 법률은 폐지됐고 6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이번 7월 22일이면 드디어 11년 만에 단통법이 다시 폐지되게 된 겁니다. 조금 노골적이지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요, 휴대폰 가격이 저렴해지는 겁니까? 이게 제일 궁금했습니다, 사실. 네. 네, 이건 경쟁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죠. 네, 경쟁이 격화되면, 네. 즉 우리가 점유율을 뺏어야 된다 생각하면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마케팅이 엄청나게 들어가면서 그 마케팅이 가격 할인으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통신 회사들이 여러 개 있었을 때 광고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네. 완전 기억나요. 네,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해변에 어떤 젊은 소녀가 왔다 갔다 하고, 네네. 네, 그래서 뭐 CF 스타도 탄생하고 막 그랬잖아요. 네. 막 토마토로 예. 막 엄청 많은 그런 광고도 있었고. 네, 예. 요즘에는요. 없어요. 사실 통신사 광고 TV에서 본 기억이 네.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딱 이렇게 3사 체제가 딱 굳어지면서 경쟁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케팅을 안 하면 그게 그대로 다 마진으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경쟁이 사실상 멈춘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특별히 고객을 위한 서비스나 다양한 마케팅을 할 이유가 적었었는데 이제 단통법이 풀렸지 않습니까? 더 많은 이제 할인 혜택이라든지 지원책이라든지 각종 지원금을 이제는 더 강화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소비자분들도 더 싸게 사고 현명하게 선택하기 위해서는 발품도 팔아야 되고 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네. 이 단톡범이 생기기 전에 네. 그 강변에 있는 이 마트가 댄스 있거든요. 마트? 네, 댄스 마트? 마트가 있어요. 네네. 거기 가서 사면 저렴하다는 얘기를 듣고 거길 거의 막 10바퀴, 20바퀴를 돌면서 제가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을 막 찾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폐지하면 그 문제들이 다시 발생을 하는 건 아닐까 우려도 수도 돼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단통법이 없다가 있었죠? 네. 다시 있던 단통법이 없어지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저기가 굉장히 쌉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성지라고 불렀어요. 네네네. 그리고 성지를 찾아다니기도 하고 네네. 어디가 싼 거야라고 각종 온라인에 올려져 있다 그러면 거기를 빨리 찾아가려고 막 정보도 막 수집하느라고 바빴었거든요. 유명 로또방처럼 된 거군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현상이 다시 생길 거다. 디지털에 친숙한 세대는 사실 뭐 카페나 뭐 블로그나 네. 이런 거 참고해서 좀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 네. 어르신분들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노인층이라든지 이런 정보 약자층을 조금 배려하는 정책도 좀 들어와 있어요.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단통법이 전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서 방금 말씀하신 분들을 좀 배려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노인층이라든지 정보 약자층에게는 정확하게 공시된 한도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하필이면 또 요 타이밍에 스마트폰계 양대 산맥인 두 회사가 신제품을 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 신제품도 저렴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충분히 할인도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성에서는요, 갤럭시 Z 플립 7 모델들이 지금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네. 9월이면 애플도 아이폰 17 출시될 예정인데요. 그 신제품을 사려고 하는 고객을 상대로 이제 유치 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통신기 할부 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지원금을 통해서 우리 회사로 오세요, 우리 통신사로 오세요. 이런 식의 마케팅이 저는 충분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유심 해킹 사고로 가입자를 많이 잃었던 그 SK텔레콤이 영업을 다시 재개했는데 그러면 경쟁이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이번 유심 사건으로 인해서 SK텔레콤이 고객을 많이 잃었거든요. 알려진 바로는 한 60만 정도 잃었다고 하는데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SK텔레콤으로는 자존심을 구긴 상태라 이번에는 그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뭔가 프로모션이나 이런 것들을 꽤나 많이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이번에 할인 혜택이 좀 더 갈 수 있다. 통신사 할인이 상당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건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해킹 사태 이후로 SKT를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 위약금이 면제가 됐었거든요. 그 면제된 기간이 바로 7월 14일까지입니다. 그러면 7월 15일부터는 뭐냐? 이제는 새 고객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읽히는 거죠. 네. 그 새 고객 유치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 삼성의 갤럭시 신제품을 통해서 신고객을 유치하겠다.
이게 딱 읽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제품을 통한 새로운 마케팅 또 그로 인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단통법 폐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충분한 정보가 있지만 이 정보 진짜 중요합니다. 우린 이제 어떤 뉴스를 봐도 경제와 연관을 우리의 통장, 계좌와 연관을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 부장님. 단통법 폐지되고 해킹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주가, 업계 상황 어떻게 될까요? 그 공정거래법 또는 독점금지법이라는 단어는 한 번씩 들어보셨죠? 네. 네네. 이 독점을 가장 좋아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기업입니다. 독점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독점이란 말을 가장 좋아해요. 네. 아, 예. 근데 이제 그게 반대말이 경쟁이죠. 예. 지금 이 상황들은 3사의 어떤 독점 체제에서 약간 경쟁 체제로 가는 거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좋을 게 없어요. 뭐 단통법 폐지로 인해서 뭐 뭔가 활발해지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게 돼요. 이게 돈을 쓰면 이익이 줄어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 사업이라는 거는 기간 사업처럼 고정된 사업이에요. 갑자기 확 바뀌는 사업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객을 좀 뺏긴다고 할지라도 매출과 이익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절벽으로 떨어지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회사들은 다른 어떤 회사들보다도 그 이익 가시성이 높고 이익을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배당도 그래서 꾸준히 주는 회사들이 바로 이 통신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 체제는 기업들한테 좋지 않지만 지금의 높은 배당률은 향후에 주가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다. 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예전에 단통법이 없던 시절에는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을 최근에 많이 쓰고 있어요. 뭐냐? 우리가 AI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AI 관련한 어마어마한 투자를 현재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이번 해킹 사태를 봤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정보보호 시스템에도 앞으로 돈을 더 많이 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는 아유 AI도 돈 써야 돼, 정보보호에 돈 써야 되는데 단통법이 풀려 고객 잃지 않으려면 마케팅에도 돈을 써야 돼라고 해서 지출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경영 부담이라든지 수익성 악화에는 조금 더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 같은 건 좀 줄겠네요. 단통법 폐지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 가득 들려주신 곽상종 부장님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생각이 달라 해서도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장르가 뭐니의 특급 재테크 프로젝트 골드바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머니언즈들 골드바 한돈! 무려 한돈입니다. 네. 저희가 포즈 취했던 그 장면이 아니어도 괜찮거든요. 네. 언제든지 본방사수 하고 있는 사진 꼭 찍어서 보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That's life. That's what all the people say. You're riding high and 공기청정기도, 제습기도, 에어컨도 쾌적하게 바꾸지 못한 집안 공기. 환기청정에 제습을 더해 집안 공기를 한 방에 바꾸다. 나비엔 제습 환기청정기.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코웨이 아이콘 얼음 스탠다드 출시. 온 가족이 자주 쓰는 얼음 부족함 없게. 요리할 땐 100도씨 온수까지. 49%나 늘어난 1.1kg? 이유는 달라도 선택은 결국 코웨이 아이콘 얼음 정수기 스탠다드. 이어서 이번 주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이번 주 브리핑입니다. 여러분, 요새 더워도 너무 더웠죠. 이런 무더위로 작황이 나빠져서 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히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히트플레이션 때문에 우리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수박과 배추 가격이 20% 넘게 뛰었고요. 멜론, 복숭아, 무, 각종 채소와 과일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제 더 더워질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번 여름에 뭘 먹어야 할까요? 유연한 실용 정보를 지향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앞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민간 앱을 통해서도 발급 및 활용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참여 기업으로 신한은행,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 4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했는데요. 이제 정부24 앱을 비롯해 10여 개가 넘는 어플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다가 지난 14일 처음으로 12만 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에서 열린 크립토 위크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이 되는데요. 크립토 위크는 암호화폐 관련 기술 발표와 정책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닷새간의 일정으로 이번 주에 미 의회에서 열렸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이 뜨거운 분위기가 앞으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7월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에서 차세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폴드 7과 플립 7을 공개했습니다. 성능과 휴대성은 물론이고요. 한 차원 높아진 AI 기술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얇고 가벼워진 내 손 안의 AI 파트너는 어떤 모습일까요? 잠시 후 돈선 체크에서 공개합니다. 네, 이번엔 돈이 모이는 핫플레이스를 찾아가는 시간 돈선 체크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돈이 모일지 알려주실 돈선 체커 박소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이 모이는 트렌드를 궁금해하고 꼼꼼하게 되물어보는 돈선 체커 박소연입니다. 오, 오늘 또 새로운 느낌의 돈선 체커가 출연을 했는데 네. 자, 오늘 돈선 체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앞서 뜨거운 이슈 단통법 폐지와 통신 3사의 경쟁을 다루시는 거 봤는데요. 통신사 간 경쟁도 치열하지만 결국은 진짜 전쟁은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제 스마트폰 안에 무슨 일이 발생되고 있나요? 네. 언제부턴가 스마트폰의 개발이 좀 비슷비슷해지고 있다라는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16화음 개발됐다, 뭐 64화음 개발됐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깜짝깜짝 놀랐었잖아요. 네네. 카메라 웃으시는 거 보니까는 기억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 보이시는데 16화음 얘기하는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 궁금하죠. 네. 카메라 화질도 개발됐을 때 깜짝깜짝 놀랐잖아요. 근데 요즘 개발되는 거 보면 그게 그거 같고 뭐가 더 나아졌나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느 정도 기술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체감하는 것도 좀 떨어진 것 같다는 게 사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제가 느끼기에 어느 순간보다 변화가 없어요.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귀에 잘 안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은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폰 기술이 뭐 정책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뭐 스마트폰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지금은 안 되는데. 글쎄요, 저도 주식창 봐야 돼가지고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 아이언맨 보셨나요? 당연히 봤죠. 맞죠? 네. 네, 거기 아이언맨에 나오는 비서, AI 비서 자비스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네. 자비스에게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해주는데요. AI가 더욱 진화하면서 자비스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스마트폰이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저도 헬멧 쓰고 뭐 비행기 예매해줘, 뭐 미팅 시간까지 이동 시간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막 찾아서 했던 일을 AI 비서가 스스로 알아서 해주는 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아, 명령만 하면 알아서 다 해준다. 그래도 스마트폰 없이 사는 건 좀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의 진화는 정말 멈췄을까? 그렇다면 스마트폰의 미래는 무엇이 될까?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을요? 저희 돈선 체크 스케일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약 20년간 현대인들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스마트폰. 수많은 글로벌 IT 리더들은 스마트폰의 미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메타의 CEO 마크 저커버그는 스마트 환경이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스마트폰을 대체한다고 내다봤고, 오픈 AI의 샘 올트먼은 AI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컴퓨팅 디바이스의 필요성을 언급했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역시 미래에는 스마트폰 없이 뉴럴링크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도 스마트폰 시대를 그리 길게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예측은 현실이 될까요? 여기는 인천국제공항입니다. 누구신가요?
(1004-7942) 여러분도 아시죠? 삐삐 세대로서 궁금해집니다. 스마트폰도 추억 속으로 조만간 사라지게 될까요? 글로벌 디지털 트렌드에서도 미국 뉴욕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빠리빠리. 의심이 되는데 삐삐 세대셨군요. 예. 맞습니다. 딱 걸리셨네요. 뉴욕 거리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많이 보였습니다. 저기 뉴욕까지 진짜 가셨네요. 아직 몰라요. 자료 화면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갔네요. 진짜 와. 가셨어. 미국인들은 스마트폰의 미래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요? 생각을 듣기 위해 뉴욕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공원으로 오니까 확실히 이 도로 중심가에는 엄청 시끄러웠는데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네, 푸릇푸릇 또 해지고요. 센트럴 파크. It would be hard. Why? I would not have access to email or information, Google. That would be the difficulty. We're saying that smartphone are on their way out. Have you ever heard that? I don't think so. Really? Why? It'll be a long time before they're on their way out. Why do you think so? We've become addicted to them. Right. And if smartphone disappeared, what could possibly replace them? I mean, Zuckerberg like glass, and Elon Musk like Neuralink. Ay. Well, maybe. We'll see. We'll see. 우리랑 생각이 비슷합니다. 아직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스마트폰 없는 세상. 스마트폰이 지속될 수 있을지 보려면 우선 스마트폰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산성 언팩 행사장에 와 있는데요. 지금도 너무 무척 시끄럽고 주변을 보시면요. 매우 인파가 붐비는 모습입니다. Hello, we are from Korea Broadcasting Company. Can I ask you something? To find out the new devices from Samsung and write about them. New Galaxy event. I'm from Texas, Dallas, Texas, and I'm here to see the latest fold technology. You know, I'm a fold lover, so I want to see that. 발표 행사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갓을 쓰고 오셨는데 갓은 쓰신 이유가 있어요? 가장 한국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K-pop 데몬 헌터즈라는 그 영화에서도 사자보이즈들이 이제 갓을 쓰고 나오는 게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골라봤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도 기대되는 뭐 기술 그런 게 있나요? 폴드랑 플립 갓 자체가 무게도 굉장히 내려왔다고 하고 두께도 되게 얇아졌다고 하기도 하고 휴대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길래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 포인트죠. 얇다. 신제품에 대한 반응이 나름 괜찮아 보입니다. 이곳에서 직접 신제품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다는데 한번 저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많은 참. 분들 관심이 많으시군요. 지금 돌아다니면서 새로운 신제품을 체험하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신제품에 대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 봤습니다. 제가 내일 이 초록색 집에 이사 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화면이 보여지죠. 그런데 어떤 의자를 이 집에 할지가 좀 고민인데 한번 추천 받아보겠습니다. 왼쪽의 4가지 의자 중에서 나무색 프레임에 라탄자인이 있는 두 번째 의자가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탄 의자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고 하네요. 방금 그 음성이 AI 음성이었던 거예요? AI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맥주 한 잔 마실 예정인데 흰 티를 입고 가는 게 좋을까? 초록색 티를 입고 가는 게 좋을까? 오늘은 좀 더 캐주얼한 분위기를 내고 싶다면 초록색 티셔츠를
좀 더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 싶다면 흰색 티셔츠를 추천드려요. 액세서리나 다른 아이템들과 매치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뉴욕으로 여행을 갈 예정인데요. 어떤 비행기 편이 있는지 한번 추천을 받아볼까요? 7월 14일 출발, 7월 21일 귀국 기준으로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에어캐나다 아시아나 항공 2회 경유 626달러. 뉴욕에 가면 어떤 맛집을 좀 추천해 줄래? 뉴욕에는 정말 다양한 맛집들이 많습니다. 몇 군데 추천해 드릴게요. 뉴욕에 가서 꼭 가야 하는 장소도 추천해 줘. 예전에는 여행 일정 짤 때 열심히 검색을 했다라면 이번에는 G 플립 7과 함께 여행 일정을 간편하고 편리하게 짤 수도 있겠네요. couple of years, the introduction of AI, circle to search into our phones is already blowing my mind. So I can't imagine what's next. But I love the idea that it's Galaxy is your AI companion in your pocket, and I think we'll start to see more and more of that. So more ways that AI makes individuals' lives easier. I just discovered it. It's crazy. It's like a personal assistant 24/7. So I love it. I really love it. 그럼 과연 스마트폰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집니다. 이 스마트폰이 현재에도 앞으로도 계속적인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고 또 그러한 역할을 차지하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다양한 폼팩터들이 컴패니언 형태로 같이 어우러져서 이코시스템을 완성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AI 만나 가능성이 보다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이 AI와 함께 우리의 일상에 보다 밀접해질지 아니면은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될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미국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스마트폰이 사라진다 했는데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살아있네요, 아직. 네, 죽지 않았어요. 네, 스마트폰의 어떤 기능이 좀 정체돼 있다는 느낌이 있긴 했었는데 이렇게 직접 보고 나니까 AI랑 접목이 되면서 더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가서 이것저것 많이 경험해 보신 것 같은데 소감 어떠십니까? 저는 좀 놀라웠던 게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이 카메라로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질문했었던 것도 얘가 기억해서 함께 더 보다 경험을 축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 원래 초록색 좋아하잖아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엔 뭐 취향도 반영하고 기호도 반영해서 추천도 해주고 대화 상대도 되어주고. 그렇죠. 야, 네, 오늘 저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 스마트폰을 위주로 살펴봤는데 스마트폰계 양대 산맥, 애플은 어떤가요? 사실 애플은 AI를 탑재한 시리를 좀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요즘 외신을 통해서 좀 들려오는 소식을 좀 접해봤더니 애플이 오픈 AI와 그리고 엔트로픽의 AI 모델을 시리에 도입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런 외신발 기사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이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좀 폐쇄적인 그런 정책이었잖아요. 네. 수직 통합 전략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이 AI 기술 개발이 애플의 정신까지 바꾸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폰만의 또 저력이 있으니까 과연 AI와 만나서 어떤 새로운 스마트폰을 내놓게 될지 그것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역시 AI거든요. 근데 삼성이 작년부터 세계 최초의 AI 폰이다. 이걸 필두로 해서 제대로 이제 딱 AI 시대를 공략했는데 반면에 애플이 AI 시대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를 좀 사고 있어요. 왜 그럼 애플은 제대로 AI에 적응 못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애플이 가지고 왔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정보 보호 이거였거든요. 우린 뚫리지 않는다 이거였는데 AI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좀 활발한 활동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해줘라고 하면 그 명령어가 들어가는 순간 그게 LLM을 거쳐서 빨리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 자체도 애플은 암호화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한 번에 나올 거를 한 번 갈 때 암호화, 주고 다시 올 때도 또 암호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의 약간 시간 딜레이도 있고 기술적으로 좀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장이 원하는 타임에 맞춰서 AI 모델을 제대로 내놓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AI 시대에 딱 접어든다. 그러면 지금과는 다르게 애플이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보안 기술과 AI를 어떻게 적절히 접목시키는 방법은 없을까? 없겠죠?
싶기도 하고. 네. 아무튼 앞으로 AI를 입은 스마트폰 기술이 또 얼마나 어떻게 어디까지 발전을 할지 궁금해지는데 그래도 이 질문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앞서 나왔던 얘기긴 하지만 스마트폰 이게 그러니까 쉽게 사라질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사라지게 될까요? 지난해 9월에요. 그 메타의 그 마크 저커버그가 이 스마트 안경 그 오라이언을 쓰고 나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저게 스마트폰을 대체할 제품이다. 대체할 하드웨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계나 뭐 반지 등도 점차 이제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지금도 간단한 알림이나 음성 명령 그리고 번역 등은 이제는 뭐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아서도 지금 가능해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우리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에서 이 스마트 안경을 이제 발표를 했었거든요. 현재 스마트 안경이 어디까지 진화했냐면 우리가 이 안경을 쓰고 가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걸 안경이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박소영 기자님 입은 저 블라우스 얼마인지 말해줘. 그럼 얘가 이 화면을 그대로 보고 여기 띄워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귀에다 말로도 해줘요. 여기 볼전도 이어폰으로 돼 있어서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저거는 어디에서 산 얼마짜리야. 어디에서 사면 보다 돼. 저렴한 제품이야 라고 그렇죠. 이야기해 줄 수도 바로 있고 알려주고요. 명품 셔츠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이게 계속 발전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손에서 스마트폰이 빠지면서 우리가 손이 자유로워지고 대신 우리의 눈과 귀 대신에 안경이 일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야. 그 최초의 안경을 지금 쓰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과연 스마트 안경 형태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의문점은 갖고는 있습니다. 습관은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에 그 축적되어 있는 이런 경험과 습관을 과연 짧은 시간 안에 바꿀 수 있을까라는 점에 있어서 사실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는 이득이라는 게 전화 연결 그리고 카메라 촬영이라는 건 익숙해진 습관인 거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가장 형태화된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폰과 함께 가지 않을까. 스마트폰은 중심이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알면 알수록 심오한 세계인데 지금 당장은 어떤 제품이 나와도 스마트폰을 대체하기는 조금 아직은 좀 단계가 아니지 않나. 맞습니다. 아직은 그 스마트 안경도 사실은 기본 엔진으로 스마트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지닌 상태에서 원격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언젠가 분리되려면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겠죠. 저는 일단 웨어러블 이 안경 형태로 된 AI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기 때문에 라식을 일단 하지 말아야겠어요. 네, 저희가 오늘 스마트폰의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나눠봤는데요. 앞서 우리가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도 다뤘잖아요. 스마트폰이 앞으로 더 저렴해지고 동시에 AI 기술로 더 똑똑해지는 날이 정말 눈앞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변화하는 스마트폰의 모습을 보여준 박소연 기자 감사드리고요. 제가 준비한 코너 생각이 달라 코너입니다. 국장과 미장, 미장과 국장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지난 3월에 이어 이번엔 리턴 매치입니다. 곽상준 부장님과 알상무님이 다시 한번 붙었는데요. 두 주식고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직접 함께 보시죠. 장르가 뭐니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코너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여러분 올해 초만 해도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지난 몇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과연 지금 이 순간 국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미장을 선택해야 할까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의 투자 고수를 다시 한번 모셔봤습니다. 바로 국장 대 미장, 미장 대 국장의 리턴 매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코너와 홈 코너에 전의에 불타는 두 분이 계십니다. 증시 각도기 TV의 곽상준 부장님, 슈카월드 코믹스의 알상무 오동석 팀장님 두 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3월에 만났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요. 3월에 곽상준 부장님은 국장, 3월에 알상무님은 미장,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현 시점에서 국장이냐 미장이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미장. 네, 이번에도 역시 국장과 미장, 미장과 국장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지난번에 국장이 80% 세일할 때였고 알상무님이 국장은 폐업 직전이라고 비판을 하셨습니다. 지금 70~80% 세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80% 세일하고 네네네. 서비스도 안 좋으면 그 폐업 직전에 80% 세일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 3,000포인트를 넘어섰단 말이죠.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는데 미래 예측 대결에서 패배를 하셨습니다. 네. 후회는 없으십니까? 후회 있습니다. 당연히 빠르게 후회하시는. 당연히 후회를 하죠. 네. 지금 그때 제가 국장을 할 걸 이런 생각도 하지만 저는 지금 보면 그 백화점들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대로 갔으면 폐업할 수도 있었는데 주인이 바뀌었어요. 약간 분위기가 달라졌어. 네.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바꾸고 있고 종업원들도 많이 바뀌었고. 이제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저희는 아직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백화점이 원래 그 문화가 어땠냐면 좀 고객들 등치는 문화가 좀 많이 있었어요. 예, 진짜 백화점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는 세일을 80%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언제 주인들한테 사기를 당할지 모르니까 당연히 세일이 됐던 거죠. 근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 네, 백화점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아시는 분이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상법 개정. 네. 이 그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그 뒤에 몇 가지 더 따라와야 돼요. 상법 개정만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거래소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법원 판결도 상법 개정 취지에 맞게 법원 판결이 향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미국 시장이 사실은 지금 나쁜 건 아니거든요. 세상 최고점을 치고 있고 근데 지난 3월에 비해서 왜 많이 못 올랐냐고 느껴지냐면 그 신뢰에 대한 리스크가 금이 가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요? 예, 원래 미국 시장이 어떤 제일 큰 백화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큰 백화점이 원래는 사람들이 신뢰를 받았거든요. 가격이 비싸도 그렇죠. 여기는 괜찮겠지 하고 갔는데 명품 중에 명품. 갑자기 여기서 이제 그 주인이 자기 상품을 팔기 시작했어요. PB 상품을 팔고. 그러니까 이건 얘기해도 되는데 어쨌든 코인을 발행한다든가. PB 상품. 막 정책을 막 튼다든가.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죠. 이런 가게가 이런 백화점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막 돌아가지? 오늘 2층 닫아. 갑자기 다 에스컬레이터 말고 계단으로 오시라 그래. 그걸 이제 SNS로 하는 거예요. SNS로 2층 닫아. 그리고 2층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다시 그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갈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그렇게 빨리 되진 않을 것 같아요. 백화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백화점 얘기하고. 저도 백화점 생각하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지난 몇 달 사이에 국장 하면 바보에서 국장을 안 하면 바보로 180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코스피가 예상하시죠? 어떤 질문인지. 5,000포인트를 넘어섭니까? 아직 가보지 못한 꼬매길 아니겠습니까? 5,000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몇 가지 조건을 단다면 5천이 아니라 6천도 갈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이? 예, 조건이라는 게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법만 개정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법대로 살아야죠. 예를 들어 금연이라고 딱지를 붙였는데 계속 그 앞에서 담배 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죠. 금연 장소가 아닌 게. 예, 그러니까 금연이라고 붙였는데 금연하는 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장을 관리하는 거래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백화점의 실질적 주인은 거래소예요. 그러면 이상한 사람들이 장사하는 거 걷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물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거래소는 물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은 거 있어 해서 싼 것도 있어 하고 들어왔는데 완전히 와봤더니 뭐 이상한 난리가 나 있고 뭐 하여튼 잡상인들이 들어온 거죠. 잡상인들이 백화점에. 똥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에이 뭐야 못 들어가겠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일본은 그걸 거래소가 있습니다. 한국도 거래소가 바뀌어지면 뭐 5천 문제가 아니라 뭐 6천도 가능하다. 6천까지 가능하다. 네. 알상무님, 요 말 맞습니까? 저는 말씀하신 그 조건들 갖춰줄 필요 없이 5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건 없이요? 조건이 되든 말든 5천은 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동안 너무 이제 뭐랄까 저평가. 그러니까 원래 평균이라는 게 있거든요. 평균이 한 저희가 4천이라고 치면 네. 원래 그 근처에 있었어야 되는데 2,400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반발력이라고 해야 되나? 또 오버슈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미국장이 만약에 하반기에 이대로 역대 최고점을 뚫고 또 날아가 또 위로 올라가 지금 전 세계 주가 중에 나쁜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럼 한국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좀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내 돈을 빌려 쓴 거나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네. 그럼 빌려 썼으면 보통 어떻게 돼요?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상장 기업한테 표현하면 뭐냐면 배당이라고 표현해요. 네. 근데 요즘 최근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배당은 1%대예요.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에요.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낮은 배당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매력이 없는 거죠. 돈을 빌렸을 때는 돈 좀 주세요 이랬다가 돈을 빌리고 나면 누구세요? 손절하기 딱 좋은 친구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문화예요. 내가 너무 어려워서 그런데 10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다음 달에 꼭 갚을게. 근데 연락이 안 돼. 그럼요. 전화하면 그냥 끊어버려. 연락해도 뭐 빌려주라 그랬어? 뭐 이런. 그렇죠. 준다고. 네가 빌려줬잖아. 이런. 준다고. 야, 다음 달에 줄게. 기다려봐. 이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을 제가 많이 당해서 잘 알고 있어요. 실제 이런 경험을 많이 당했습니다. 네. 자, 근데 알장모님 오늘 뭔가 미장이 아니고 국장 편으로 나오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 의자 저쪽으로 옮겨도 될까요? 잘못 앉은 것 같은데. 배지를 하나 더 제작해서 네. 2개를 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어쨌든 어떤 게 더 좋을까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미국장과 국장을. 네. 근데 국장 투자를 점점 비중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렵다. 국장은 여전히 어렵다. 이번에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제일 큰 삼성전자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이번 지수 상승은 그동안 약간 저평가됐던 친구들이 끌고 올라온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앞으로 뭐 5천이 간다고 해도 그냥 아무거나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장에서도 선별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렇군요. 근데 미장은 상대적으로 그 선별 작업이 좀 덜 힘들거든요. 그냥 들어보신 거 사면 됩니다. 구글 사고 애플 사고. 왜냐면 거기는 끊임없는 검증 과정이 거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거. 얼마 전에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같은 경우는 폭락했거든요. 네. 그건 시장이 이미 평가한 겁니다. 얘들은 힘들어질 거다. 그런 거는 잘 안 사게 돼요,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좋은 기업도 폭락을 가끔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뭐가 진짜 좋은 기업이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험난한 과정, 문화 자리 잡는 그 험난한 과정 중에 일시적인 그 하락들을 개인이 견디기 좀 힘드시면 여전히 미국장의 뭐 M7 기준이라든가 미국 나스닥 지수 중심의 투자도 나쁘지 않다. 자,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국장과 미장 어떤 업종과 종목을 골라야 할지 좀 엿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장님 지난 방송 때 배당률 높은 증권 업종 추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랐습니다. 더 오를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더 오를 건데 왜 그러냐 하면 이번 장이 한국의 밸류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밸류업을 해야 될 애들이 뭐냐면 가치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애들이에요. 네. 가치 대비 저평가 받는다는 건 뭐냐면 배당도 잘 주고 그다음 영업도 잘하고 현금 흐름도 좋고 다 좋은데 평가를 못 받는 기업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의 대표가 뭐 금융에서는 증권 업종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자사주가 굉장히 많이 보유된 지주사들. 예, 지주사들이었고 그다음 저PBR 주식들이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충분히 다 올랐느냐? 아직 안 올랐습니다. 아직이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주식들이 충분히 다 오르고 나면 그 다음으로 물이 흘러 넘쳐서 다른 쪽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 영향을 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흘러 넘쳤다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릴게요. 흘러 넘쳤어요, 장독대에서. 저는 반도체로 봅니다. 반도체. 예. 네, 흘러내려서 반도체로 흘러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반도체가 의외로 올해 업황이 회복되고 있어요. 미국도 보시면 모든 산업 중에 뭐가 가장 좋습니까? AI잖아요. AI죠. 예. AI에 한국의 반도체 없이는 못 만들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반도체가 AI에 쓰이는 반도체 만드느라고 옛날 만들던 반도체를 덜 만들고 있어요. AI에 지금 집약되고 있고. 예, 그쪽으로 다 쏠린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빈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쪽도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반대로. 네, 그래서 네.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에서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 다음으로는 아마 반도체들이 좀 회복을 할 거다. 네. 그리고 특별히 500만 주주 정도 되나요? 삼성전자 물리신 수많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조건값,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뻐서 사는 게 아니라 한국을 사야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살 겁니다. 예, 그래서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지금부터는 외국인들이 언제쯤 들어오나 그걸 관찰하시고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좀 마음 편하게 갖고 계시면 본전 찾을 날이 올 겁니다. 관련 뉴스를 열심히 보면서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 아니 뭐 뉴스 안 보셔도 되고 외국인들이 샀다 이런 뉴스만 들리면 됩니다. 네. 디테일한 종목은 끝나고 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실이 어딘지 아니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상무님 지난번 유망 업종으로 꼭 집어줬던 AI 리테일 분야. 네네. 아직도 유효합니까? 아니요, 이제 아니고요. 이제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지 않다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이게 소위 이 증권업은 유연해서 일주일만 지나도 바뀌어요. 네. 그래서 저는 1번은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 한국을 사는 게 있습니다. 우선 그걸 담아요. 아, 그런 게 있습니까? 네. 거기까지 또 갔다가 다시 여기로 오는 겁니까? 어차피 미장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 그럼 미장은 미장인 거네요? 그렇죠. 미국에 상장된 걸 산 거니까. 네. 미장은 미장인데 네. 이제 우리도 펀드 다 하면 JP 모건 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ETF 산 거를 미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바다 건너갔다 와라. 두 번째는 M7에 있는 그 AI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게 두 번째. 가장 먼저 사야 되는 게 한국을 담는 ETF고 두 번째가 자리를 어떻게 좀 이쪽으로 어떻게. 네네네. 어쨌든 다음엔 두 분이 한꺼번에 그냥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저 여기서 제가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는 또 생각이 다르십니까? 네. 네. 결은 다 같은데 네. 미국 주식 투자할 때 한 가지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바로 환이에요. 제가 미국 국채를 싸다고 샀다가 지금 물렸습니다. 꽤 많이 물렸어. 네. 그래서 차이. 이자도 받았고 가격도 올랐어요. 채권의 가격도 올랐는데 환차손이 너무 커가지고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10%도 넘게 지금 달러가 약세입니다. 이자 4.5% 받아봐야 여기서 10% 깨지니까 이게 남는 게 없는 장사. 남는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 결은 똑같아요. 말씀하신 결대로 동의를 하는데 이거 환 문제가 이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국제 정세에 따른 이 환율의 유동성까지도 파악을 해야 되는군요. 트럼프 탓이죠. 네, 간단합니다. 어렵게 제가 이야기해봤습니다. 예. 네,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참고하셔서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오늘은 뭔가 캐시박스의 의미가 크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 둘, 셋! 1달러. 1달러. 알상무님은 10달러. 어느 부분에서 좀 차이를 느끼셨나요? 전 1달러 드실 건 예상하고. 예상하셨습니까? 이거라도 달라야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라도 달라야겠다. 이것도 베팅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너무 쉬다 가는 거니까. 오늘도 역시 치열한 토론 아주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다 여기다 이제 종목을 적으실 텐데요. 자, 알상무님은 거의 한국 주식이 있는 미국 ETF를 사나 이거 이 정도면 국장 승리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국장이 현재 아주 뜨겁다. 뜨거워서 막 국물이 넘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께서는 1차전 때 국장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선택했죠. 네, 여전히 같으십니까?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국장을 선택합니다. 그렇군요. 그때 저희가 얘기했을 때가 한 2,500, 600 이 선이었는데 맞습니다. 휙 감고 눈 잠깐 감았다 떴더니 3,200까지 왔어요. 네. 근데 지금 나오는 전망은 어떠냐? 깜짝 놀라실 거예요. JP 모건에서 엊그제 전망을 냈는데
한국 앞으로 2년 내에 5천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와. 나왔고요. 2년 내에 2년이네, 5천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어서 맥커리하고 골드만삭스는 4천 가능하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네. 한마디 더 했어요. 4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저는 시작이다. 예, 오히려 외국에서 겁없이 우리 전망을 상향하고 있어요. 아, 근데 사실 되어본 적이 많은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네, 여기저기 화상 자국이 많습니다. 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지금 조정이 오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급격하게 그동안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겁내고 있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급격하게 사실은 쉬지 않고 3,200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조만간에 조정이 올 것 같아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 하나의 증거가 뭐냐면 공매도인데요. 현재 공매도 잔량이 9,400억대를 넘으면서 공매도가 재개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공매도 잔량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단기간에 하락을 배팅하는 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정도의 조정은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네, 보셔도 괜찮죠. 조금은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뭐 바람직합니다만은 조정이 끝나고 나서 하락이 아니라 상승할 것 같다라는 전망이 있다라는 것. 저 멀리 엘도라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에서 조정이 온다면 바닥 따지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홀딩하거나 버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미장에서의 조정이 온다면 제가 볼 때는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에 대해서 약간 익절을 하면서 순환매를 대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조금 미시적으로 달리 해보겠습니다. 아, 네. 방금 평론가님께서 주신 조언 그리고 오늘 박소연 기자를 통해서 들은 좋은 정보들 잊지 않고 제가 유용하게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3주차 이벤트 자랑하면 머니를 통해 선정된 골드바 한돈의 주인공은요.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일까요? 나 웅팬일기 머니언즈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골드바 한돈을 축하합니다. 따단따단따. 자, 이번 주도 골드바 한돈 상품이 걸려있는 장르가머니 4주차 이벤트죠. 금요일엔 머니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뵐게요.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돈이 들어오고. 기분 진짜 좋으시겠다. 진짜. 돈값이 장난이 아닌데.